자, 이제 시장론 중에서 주거분리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해서 주거분리 뭐 다른 거 없고요. 그냥 고소득층은 고소득층끼리 뭉쳐 살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끼리 뭉쳐 사는 현상을 가리켜서 자, 이걸 우리가 자, 주거분리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뭐 출제쟁점 딱 한 가지죠. 이 접점에 있어서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소득층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인되어서 거래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은 뭐라고요? 할증돼서 정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증돼서 거래된다 해서 답 2번인가요?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했을 때 자,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서 거래되게 된다. 요거 하나 쟁점 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얘는 정의 외부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주택거지가 할인되는 것은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같이 뭐 맞물려 갈게. 고소득층이 저소득층 주택으로 이사가는 현상. 망해서 가는 거 아니고요. 재개발해서 돈 퇴해서 가는 현상이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으로 이사가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이제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해서 주택의 여과 과정이라고 하는 거. 주택의 질적 변화, 가구 이동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해서 어려운 거 상향 여과라고 하는 거 고소득층이 이사 가는 것을 가리켜서 상향 여과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향 여과, 자 하위 계층이 사용하는 것은 하향 여과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질문요. 공가가 발생해야지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거 분리라고 하는 거 소득과 무관하게 주거지역이 지리적으로 나뉜 현상이 다 소득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되게 된다. 저급 주택이 수선 재개발돼서 상위 계층이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걸 상향 여과, 저소득층이 이사 가는 것을 하향 여과. 전통적인 문제는 상향 여과나 하향 여과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해 왔었다라고 할 것. 다만 이 문제 자 지금 30회 때는 자 전반적인 그림을 물어봤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슈 3화에 내야 되는 것이 역시 부동산 시장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성, 지역시장성이 존재하게 된다. 흠이 없고요. 부동성이라는 개념과도 연계가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뜬다고 해서 다 뜨는 게 아니라 서울만 뜬다. 이게 지역성이라는 지역시장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론 파트에서 실거래가 신고제,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런 것을 운용을 하고 있다.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자원의 배분 할당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중간 보지 말고요. 자원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 데서 틀리게 구성이 됐다.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했고요.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라고 하는 거. 자, 수요자,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에 제약을 줄 수 있어서 불안전 경쟁 시장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요자가 쉽게 들어올 수가 없다. 또 건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급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다. 이게 불안전 경쟁 시장의 한 요인에서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 식이죠. 바로 하나가 제품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가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완전 경쟁 시장.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개별성 때문에 제품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다라는 개념과 연계됩니다.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대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 현상이 개별화, 다양화되게 된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할당 효율적 시장 얘기. 자, 바로 자, 정보가 얼마나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는가 이 얘기를 가지고 논의를 전개를 삼게 되죠. 그래서 그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 현재 정보가 부동산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 한편 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과거에 정보된 데이터 등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자, 과거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기본적 분석,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한편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바로 추가 이득,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죠. 그래서 1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 자, 공표된 것이든 그러지 않은 것이든 모든 정보가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그리고 현재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 시장. 자, 2번 질문 중요치 않고요. 자, 부동산 기술의 시장에서 기술 개발로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하락폭은 커지게 된다. 또 그려봐야 돼. 수요 곡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을 그려놓고 나서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S0, S1, S0, S1 이렇게 했을 때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하락폭은 커지게 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려봐야 돼. 그려보면 알아.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려보는 게 수다. 자, 그 정도.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일반 저에 비해서 거래 비용 많이 들고 비가역적 특성 때문에 자, 의사결정 지원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해서 하여튼 뭐 싹 좋은 질문 아니야. 그래서 비가역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는 성질을 가져.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비가역적 특성. 그래서 토지 개발을 할 때 이걸 어느 정도 쓸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번 정하면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부동산 땅은 다양한 공적, 사적 제한이 존재하고 이러한 제한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편에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부동산 시장, 자, 소위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거의 한 문제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시장 전체 5문제 중에서 한 문제 거의 뽑아버리는 것이 이 얘기. 그 다음 문제도 같은 맥락이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가 얼마나 가치에 잘 반영이 되는가를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된다. 2번 점은 강성 효율적 시장.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 맞죠?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근접한 시장을 의미한다.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약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정보에 대한 분석을 이름하여 기술적 분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5번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추세 현재까지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이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할.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요 쟁점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근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 정보를 위해서 투자한 비용이 1,000만 원인데 그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이익이 1,000만 원이 되게 된다. 그러면 마치 바로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22회인가 23회 때 답이 됐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나올 거 다 나왔어. 근데 최근 문제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제가 이쟁점 하나 되게 될 것이고요. 진입 장벽의 존재,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래서 아까 불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완전 경쟁 시장은 제품의 동질성 얘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로운 진출입을 전제로 해서 이것이 조건을 충족하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 이런 얘기. 자, 부동산 시장,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 초래기 된다. 큰 쟁점 안 되고요. 자,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부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가해지는 다양한 공적 제한, 아까 공법적, 사법적 제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부동산 시장 기능에 왜곡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이 자, 대표적인 예시값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돼서 오히려 주택가격이 나중에 급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답을 4번으로 뽑아냈었고 1번도 아직 욕을 내지 않았지만 내일 만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와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이걸 우리가 정보의 가치.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제일 먼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미리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론에서 공부하게 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때 R이라고 하는 것은 요구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테고 N은 기간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1 플러스 R, 10%면 0.1이 되는 거죠. 1 플러스 0.1, 그리고 몇 년? 1년, 1승 이렇게 가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1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곱해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현재 가치로 환원하는 값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 1년 후 가치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지금 보니까 1년 후 예상 가격은 얼마? 8억 8천. 그러면 정보가 반영됐으면 1년 후에는 얼마? 8억 8천이 되게 된다. 근데 여기다가 아까 구했던 1.1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자,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1년 후 8억 8천은 현재 얼마? 8억이라는 값을 갖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이건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정보가 됐을 때 8억 8천. 자, 8억 8천이 될 확률은 얼마? 8억 8천이 될 확률은 0.4가 되게 될 것이고 40%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8억 8천이 아니고 6억 6천이 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6이다. 해서 요걸 계산해서 다시 1.1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는 값이 되게 된다. 산수는 뭐 직접 해보시면 될 문제가 될 테고 해서 이게 지금요 25회 때 구성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정보의 가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먼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값을 통해서 현가 개수를 미리 구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됐을 때는 그냥 8억 8천 그대로 써주면 되고 대신 1.1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정보가 반영됐을 때 자,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라고 하는 거 8억 8천이 될 확률은 0.4, 6억 6천이 될 확률은 0.6 해서 이 값을 계산해서 이 값에다가 1.1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는 값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 8억에서 이걸 빼게 되면 소위 정보의 가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해서 그냥 이걸 통째로 우리가 경제론 이런 공부하실 때 수익 가격 탄력성 이런 식으로 공식 먼저 외우고 들어가듯이 이걸 아예 공식화 시켜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된다. 그래서 자, 25회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가치 관련해서 문제를 좀 난이도를 올리죠. 29회 때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때 안 나왔었고요. 또 31회 때 나오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다른 건 다 빼버리고 일시불의 현가 계수부터 먼저 구해야 된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야 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10%. 기간이 이제 틀리다. 아까 25회 때 문제는 1년 후라고 돼 있었고 얘는 뭐가 돼? 2년 후라고 하니까 1.1에 2승분의 1 해서 결과적으로 1.21분의 1이라는 값이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가치라고 하는 거 6억 5천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6억 5천은 끝난 게 아니라 6억 5천 곱하기 1.21분의 1 하게 되면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두 번째 이슈. 자,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를 먼저 봐야 되죠. 6억 5천이 될 확률이 0.5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억 250이 될 확률이 0.5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서 다시 1.21분의 1을 곱하게 되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는 값이 된다. 그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빼는 방식으로 해서 다 이 문제의 답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25회 때 나왔었고 29회 때 나왔었고요. 30회 때 안 나왔고요. 다시 31회 때 나오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숫자만 바꾸시게 하는 거고 25회 때 문제에서는 1년, 그 다음에 29회 때 문제에서는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바꿔. 이게 계산 문제로 생각하면 안 돼. 그냥 공식 문제, 모든 문제를 공식화시켜서 접근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까. 그래서 이 정도가 효율적 시장 이론과 정보의 가치라는 개념. 그래서 여러분 자료 가지고 몇 개 한번 체크해보고 13페이지 요약 가서 간략하게 보도록 합니다. 주거 분리라고 하는 거, 소득에 따라서 주거지가 분리가 되는 현상을 고소득층끼리 뭉치고 저소득층끼리 뭉쳐서 사는 현상을 이름하여 주거 분리. 그래서 고소득층 주택과 저소득층 주택의 접점이라고 하는 거. 고소득층 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 때문에 할인돼서 거래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다? 할증돼서 거래가 되게 된다. 자, 주택시장의 여과라고 하는 거, 상향 여과. 고소득층이 이사 가게 되면 상향 여과, 저소득층이 이사 가면 하향 여과. 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여과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주택의 질은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된다라는 식의 개념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 다음 논의할 주제가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해서 분류라고 하는 거.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반영돼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강성 효율적 시장 또는 완전 경쟁 시장,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부른다. 할당 효율적 시장 하에서는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준강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그리고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돼 있는 시장을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해서 과거와 현재 데이터는 분석, 기본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약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한편 완전 경쟁 시장, 이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게 될 텐데,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지금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을 가리켜서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리된 자료 중에서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는 7년 사이에서는 답을 뽑지 않았습니다. 22회 때인가 23회 때 요걸 가지고 답을 뽑았던 사례가 있다. 내리가 다 냈습니다. 예, 그리고 한 페이지 넘기면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거. 자,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에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를 뺀 값. 이걸 우리가 정보의 가치. 그래서 순서를 외워야 된다고 110%의 현가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재 가치 계수를 미리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정보가 반영됐을 때 같이 단순하게 나왔었죠. 여기다가 110%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고, 두 번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가치, 확률의 문제로 계산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거기다가 110%의 현가 계수를 곱하게 되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를 외워야 돼. 산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야. 산수는 계산기 활용하면 나중에 다 푸실 수가 있어. 근데 미리 이 순서를 외워야 돼. 아까 우리가 탄력성 이런 얘기할 때도 그냥 무조건 공식 딱 써놓고 대입해 가듯이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름의 공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25회 때, 29회 때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가 바로 부동산 시장 논제의 첫 번째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